만약 소년들이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가면을 쓴 영혼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있다면, 왕들이 거대한 바지선을 타고 침수된 땅을 돌아다니는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고대 의식과 현대적인 생존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기괴하며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인 잠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탐험과 함께 우레와 같은 폭포, 비밀스러운 의식, 신화 속 생물, 그리고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대비의 땅을 밝혀보세요. 산자와 영혼의 세계 사이의 희미한 경계. 잠비아에서의 삶은 야생동물 사파리나 그림 같은 국립공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표면 아래에는 강력한 영적 차원, 즉 고대의식이 여전히 번성하여 사람들을 조상,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잠비아 전역의 많은 공동체에게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기억이자 신성한 공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의식 중 하나는 북서부의 루발레족이 수행하는 리쿰비 리아미제입니다. 이 입문 기간 동안 젊은이들은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조상의 영역에서 영혼이나 사회적 인물을 나타내는 생생한 마킷이 가면을 씁니다. 그들은 마을을 위해 상징적인 춤, 노래, 연극적인 이야기, 전달을 수행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점은 각 무용수의 정체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전통은 로지족이 수행하는 쿠옴보카 의식입니다. 계절성 홍수가 발생하면 그들의 왕은 완전한 복장을 한 수백 명의 노 젓는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왕실 바지선을 타고 침수된 평야에서 더 높은 땅으로 의례적으로 이동합니다. 구경꾼들이 강둑에서 문화적 자부심에 장엄한 전시를 하며 환호하는 동안 드럼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집니다. 벤바족 사이에서 치순구 의식은 어린 소녀들이 성인 생활과 결혼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나이든 여성들로부터 노래, 춤, 조상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몇 주를 보냅니다. 함께 이러한 의식은 잠비아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것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전통, 정신, 그리고 사람들 자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살아있는 전설의 땅. 잠비아는 신화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황무지, 극적인 풍경, 고대 전설이 공존하여 진정으로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나라입니다. 이 매혹적인 땅의 심장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광경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으며 현지에서는 천둥치는 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짙은 흰 안개가 피어오르고 물이 쏟아지는 굉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카레아 사람들에 따르면 이 강력한 안개는 단순한 물 이상입니다. 강을 보호하는 조상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잠비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장소 중 하나인 데빌스 풀이 있습니다. 건기에만 접근할 수 있는 이 자연 인피니티 풀은 폭포 가장자리에 형성됩니다. 모험심이 강한 방문객은 잠베지 강의 아래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폭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힐 듯한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잠비아는 도보 사파리로 유명한 사우스 루앙과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사자, 코끼리, 희귀조류, 때묻지 않은 지형으로 가득한 카푸에 국립공원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이 하늘을 만나는 곳을 의미하는 방굴루 호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신화적인 용뱀이 그 표면 아래에 살면서 신성한 물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잠비아 문화 정체성에 살아있는 부분이며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지고 자연과 전설의 경계가 아름답게 흐려지는 곳입니다. 잠비아 요리, 전통과 땅의 맛. 잠비아의 음식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조상, 생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반영합니다. 이 나라의 요리 정체성은 소박함, 기발함, 그리고 깊은 문화적 상징주의에 의해 형성됩니다. 거의 모든 식사의 중심에는 흰 옥수수 가루와 물로 만든 걸쭉한 죽인 엔시마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한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식사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반찬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반찬으로는 구운 고기, 스튜에서부터 볶음 채소, 풍부한 땅콩 기반, 소스까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놀라운 잠비아의 진미 중 하나는 모판의 벌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 애벌레는 우기 동안 수확하여 햇볕에 말린 후 향신료, 양파 또는 토마토 소스와 함께 요리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이것은 길거리 간식이며 문화적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채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박잎과 카사바잎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토마토와 으깬 땅콩과 함께 볶습니다. 땅콩은 잠비아 요리의 필수품으로 짭짤한 소스에서부터 디저트, 심지어 전통 음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그러한 요리 중 하나인 티보부아는 카사바 잎으로 만든 크리미한 녹색 스튜로 시골 마을의 큰 공동 냄비에서 천천히 조리됩니다. 단백질로는 닭고기와 민물고기가 널리 소비됩니다. 인기 있는 생선은 탕가니카 호수에서 잡은 부카로 껍질, 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통째로 제공됩니다. 거리에서는 종종 말린 생선이 구워지는 스모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실 것으로는 현지인들이 옥수수와 뿌리로 만든 발효되고 톡 쏘는 음료인 문코요나 축하 행사에서 제공되는 걸쭉하고 푸짐한 옥수수 맥주인 치부쿠를 즐겨 마십니다. 각 요리, 각 한 입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전통에 의해 길러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조용한 투쟁. 웅장한 폭포와 활기찬 문화로 유명한 나라에서 가혹한 현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수백만 명의 잠비아인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화장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과 위생을 갖춘 화장실을 사용하는 개념은 여전히 먼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잠비아 전역의 농촌 지역 가족들에게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많은 인구가 배변을 위해 개방된 들판이나 즉석구멍에 의존했습니다. 가족들은 집 뒤의 땅에 얕은 구멍을 파고 덤불을 덮개로 사용했습니다. 배관도 흐르는 물도 심지어 변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라이버시, 위생은 말할 것도 없음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변화는 공중보건 캠페인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전은 고르지 못하고 너무 느렸습니다. 잠비아 정부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약 36%의 가구만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어 거의 70%의 적용 범위를 보이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거의 4명 중 3명이 여전히 적절한 화장실 없이 살고 있습니다. 즉,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약 6%, 약 120만 명 안엔가 여전히 야외 배변을 하고 있으며 종종 수원이나 집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통스러운 대조입니다.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지닌 땅에서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매일의 싸움입니다. 존엄성은 사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것에 대한 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잠비아 예절의 미묘한 우아함과 일상생활. 잠비아에서는 존중이 규칙을 통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몸짓을 통해 흡수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부터 식사를 나누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관습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흘러갑니다.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도 이러한 무언의 규칙은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가치를 반영하며 사회적 조화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악수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심지어 무릎을 꿇는 것과 함께 제공되며 특히 노인이나 권위자에게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통가족이나 로지족과 같은 민족 집단 사이에서 이러한 몸짓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경의의 표시입니다. 대화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은 측정되고 정중한 어조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방해하지 않고 주의와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종종 일시중지를 사용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종종 치텐게를 착용합니다. 치텐게는 허리에 감거나 머리 스카프 또는 숄로 사용하는 활기차고 무늬가 있는 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패션 그 이상입니다. 각 프린트에는 슬픔, 축하, 다산 또는 가족 혈통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텐게는 특히 의식 중의 정체성과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식사 관습도 또한 잠비아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가족 또는 공동 식사 중에 노인들이 항상 먼저 제공되어 그들의 지혜와 지위를 존중합니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관찰하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인내심과 겸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침묵 자체가 의미를 전달합니다. 공공장소나 지도자 근처에서 조용히 있는 것은 수줍음이 아니라 지혜로 간주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더 많이 듣는 방법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생활 방식이 현대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관습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언어, 신념 및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자이크.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국가 중 하나이며 70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진정한 모자이크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의 인간 풍경은 자연의 경이로운 만큼이나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잠비아가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집단들이 어떻게 뚜렷한 정체성, 언어 및 신념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어가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정부, 학교 및 신문에서 사용되는 공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현지어가 우세합니다. 북부와 루사카 및 키트웨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벤베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부와 수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냔자오가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지역 언어가 있으며 일부는 단일 민족 집단에서만 사용되며 구전 전통을 통해 보존됩니다. 잠비아인들이 3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완벽하게 전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종교 또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잠비아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만 기독교 신앙은 종종 활기찬 음악, 춤 및 영적 치유를 포함합니다. 오순절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번성하지만 지역 관습과 신념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는 여전히 자연, 영혼 및 지구 자체의 힘을 믿으며 조상의 전통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혼합된 신념은 신앙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깊은 감정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 의식을 통해 조상을 기리든 잠비아인들은 개방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영성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언어와 신념의 테피스트리는 잠비아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복잡하고 계층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인류애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목 부족에서 독립투쟁까지. 잠비아라는 이름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이 땅에는 자연 및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복잡하고 번성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중에는 1000년 이상 전에 현재 카메룬 나이지리아 국경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주하기 시작한 반투어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부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체 정치 시스템, 농업 지식 및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화된 공동체로 왔습니다. 서쪽에서는 로지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왕족 칭호인 리퉁가가 이끄는 군주제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계층적이었고 거버넌스, 정의 및 토지 관리 시스템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벤바족이 시족동맹, 농업 및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분산된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에서 수십 개의 다른 그룹, 각각 고유한 언어, 의식 및 관습을 가짐, 이 협력, 결혼 및 외교의 거미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19세기는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먼저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구리 및 기타 자원을 찾는 광부들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식민지화되어 북로디지아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지역은 특히 구리와 같은 중요한 광물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식민지 통치는 전통 시스템을 방해하고 천연 자원을 착취하고 지역 지도력을 소외시켰습니다. 수년간의 투쟁과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 끝에 잠비아는 1964년에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는 지역 불안정과 경제적 의존의 그림자 속에서 달성된 힘든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조상의 뿌리의 힘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형성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오늘날 잠비아의 역사는 단순한 타임라인 그 이상입니다. 이는 언어, 지도력 및 집단 기억 속에서 이어지는 회복력의 유산입니다. 잠비아, 아프리카의 거친 심장. 잠비아는 남아프리카 중심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해안선, 항구, 해변이 없는 내륙국입니다. 하지만 바다로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을 자연의 위험, 문화적 풍요, 지리적 중요성으로 보완합니다.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등 개의 이웃 국가로 둘러싸인 잠비아는 사람, 언어, 이야기의 교차로입니다. 수도 루사카는 에너지, 성장, 현대적인 삶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해발 1000m가 넘는 광활한 고원, 울창한 숲, 느리게 흐르는 강, 비포장 도로 또는 나무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흩어진 마을 등 완전히 다른 잠비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지배적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 없이 번성합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의 본거지이며 코끼리, 사자, 얼룩말, 수많은 새종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뿌리내린 의식이 여전히 삶의 주요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고대 관습이 관광객이 아닌 공동체, 기억, 정체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지리적으로 잠비아의 위치는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로가 영토를 통과합니다. 이주 경로가 국경 내에서 겹칩니다. 국경을 의식하지 않는 동물들조차 풍경을 따라 나라에서 나라로 방황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잠비아를 그토록 초월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야생과 인간이 공존하고 현대 도시가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땅 자체가 수천 년 동안 그 땅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숨쉬는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고대 의식에서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에 이르기까지 잠비아는 세상과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어떤 부분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아니면 빅토리아 폭포 가장자리에서 수영을 감히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매료시켰는지, 언젠가 이런 곳을 탐험해 보시겠는지 알려주세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